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주말에 이 중동 관련한 뉴스를 타임테이블을 짜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준비하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뭐 미국이 뭘 때리고 이스라엘 뭘 때리고 이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네, 호르무즈 현황이 해협.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알면 되냐면 사실 거기 기뢰가 깔렸는지 뭐 배가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공식적으로 이란은 우리는 봉쇄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봉쇄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란은 우리는 봉쇄한 적은 없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란의 전략은 회색 전략이에요. 막은 듯 막지 않은 듯, 예, 근데 막지 않은 듯 막은 듯.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죠.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뭔가를 물리적으로. 설치하거나 네. 그럼 기뢰 설치는 일단 안 했다라고 이 기뢰 설치는 안 건가요?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도 기뢰는 설치한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뢰를 설치하면 자기네들도 배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중국 배, 그러니까 기뢰가 뭐 국적을 구분하면서 가서 붙으면 몰라도 다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뢰는 설치는 안 했고 이란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뢰 설치할 뭐 그런 것도 없고 우리에게는 기뢰보다 더 강력한 로켓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켓으로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고 나가는 배들 봐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란은 우리는 뭐 공식적으로 봉쇄한 적이 없다고 그러지만 가면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배들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막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막은 이거는 거예요. 막은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지금 막힌 게 맞다. 그럼요. 봉쇄된 거는 맞다. 예. 공식은 근데 물리적인 봉쇄는 하지 않았을 뿐 네. 지나가면은 공격은 하고 공격을 있는 한다. 상황. 그리고 선별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해줬고 인도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인도는 왜 그랬냐면요. 중국은 일단 뭐 가장 이란의 석유를 많이 사가는 나라인데 여기를 못 나가게 하면 스스로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가는 거고 인도는 왜 그랬느냐. 인도는 사실은 거래를 한 겁니다. 어떤 거요? 인도가 이란 배 세 척을 제재 위반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 세 척을 풀어준 것 같아요. 풀어주면서 인도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는 양을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38%고 인도가 15%입니다. 3등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12%, 4등이 일본. 우리가 일본에 제쳤어요. 일본이 11%. 그럼 교수님 주말에 네. 한국으로 향하는 배가 엄청 빠른 속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랬나요? 저는 그 소식 못 들었습니다. 그게 인도배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엄청 그 무슨 지도까지 나오면서 제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있어야 그거 혹시 싶은데 그리스 배가 도망간 거 아닌가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게 한국으로 향하는 배였다라는 그래요? 그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스 배도 풀어줬습니다. 그리스 배는요 밤새 그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도망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네네. 열척이. 근데 저는 그거는 봐준 것 같아요. 알면서 예, 알면서. 예. 그러니까 알면서 봐주고 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이란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들이 나갈 수 있냐 조건을 걸었죠. 첫째, 미국 대사와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하는 나라는 우리가 안전 보장하겠다. 예, 뭐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참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미국과 아무튼 관계가 없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이 그렇게 하면은 통행하는데 문제를 없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나라가 있나요? 아니 그런 나라는 없지만 예를 들면 스페인인가요? 아일랜드가 자국 대사를 소환했죠. 뭐 그런 나라들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유럽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럽은 전체의 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피가 말리는 나라는 한중일입니다. 근데 중국은 좀 여유 있고요. 우리하고 일본이 지금 문제죠. 근데 교수님, 그 이번에 중국 배를 통과시켜주고 이제 그 인도 배를 통과시켜주고, 그러니까 중국 배를 통과시켜준 거는 결국에는 이란 입장에서는 그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은 자멸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당연하게 해준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봉쇄를 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물리적 그럼요. 봉쇄만 네. 하지 않았을 뿐 봉쇄는 한 게 맞다.
지금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뿐만 아니라 그 우회로로 알려져 있는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푸자이라 항구도 항구. 네.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봉쇄는 안 했지만 결국에는 나가는 배들을 계속 막으려는 이란의 움직임들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출하는 거 말고 푸자이라에서는 호르무즈를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UAE가 그 석유 파이프라인을 UAE 서쪽에서 나오는 석유를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약 370km 정도 거의 떨어져 있는 푸자이라 항구까지 보내거든요. 네. 푸자이라 항구에서 실을 수 있는 하루에 그 양이 18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네. 거기를 때린 거예요. 드론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석유 공급을 이란이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유사시에. 그런데 왜 그러면 푸자이라 항구를 때렸냐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을 보면은요. 맞은 만큼 해요. 먼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푸자이라 항구를 때린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군이 바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고 네. 그랬죠. 하르그 섬을 공격한 직후. 그 공격 타격 원점이 UAE예요. 그러니까 UAE 시설을 때린 겁니다. UAE 시설 그리고 석유니까 석유 시설을 때린 거예요. 가장 아픈 부분들을 서로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이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미국이 공격을 멈추잖아요. 근데 이란도 공격 안 해요. 근데 교수님 네. 이게 미국과 이란 간뿐만 아니라 네. 이스라엘도 연관이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공격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란도 공격 안 한다니까요. 이게 게임입니다. 이란이 강자잖아요. 그러면 선제 공격하죠. 네. 강자면 당연히 선제 공격합니다. 근데 이란은 약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강자를 먼저 때린다는 얘기는 2배의 보복을 가져오는 거고 그래서 선제 공격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하르그 섬에 대한 공격이 지난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거의 다 끝나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하르그 섬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이건 어떻게 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고 아니 그냥 겁을 준 것 걸까요? 같아요. 근데 이란은 겁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르그 섬은 이란 이라크 전쟁할 때도 이라크가 엄청나게 공격했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이 한 8천 명 살아요. 네. 그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잘 모르겠다. 뭐가 부셔졌는지 그래요. 근데 지금 거의 미국 쪽에서 나오는 미국 쪽에서 말은 내용은 그러는데, 90% 정도를 예, 근데 주민들 말로는 공격했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뭐 이 정도 뭐 때린다고 하지만 그거 우리 이란 이라크 전쟁 때도 계속 그렇게 많이 때렸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겁날 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진짜 유전 시설을 때린다면 이란 정부에게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90%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이라는 게 어디냐면 호르무즈 해협하고 연결돼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들어와서 이제 석유를 실로 들어왔을 때 한 거의 500km, 400에서 500km, 480km더라고요. 거리는. 근데 그 섬인데 왜 섬이 중요하냐면 이란의 그 유전지대 해안가는 큰 배가 못 들어가요. 예,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르그 섬이 한 25k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60년대에 미국 회사와 아모코라는 석유 회사와 함께 여기다가 저장고를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유전 시설에 나온 석유를 파이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넣어서 700만 배럴 정도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300만 배럴을 지금 보통 수출을 하는데 중국으로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란에서 석유를 수출하는데 거의 90%예요. 여기서 만약에 막힌다 그러면 일단 당장 90%가 막히기 때문에 이란 정부로부터는 치명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는 타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군사 시설 그리고 그것을 이송을 해야 하는 활주로를 공격을 한 걸로 보도 내용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 활주로를 공격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있어도 이송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타격 아닌가요? 아니 근데 지금 석유를 수출하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란만 죽는 게 아니고 유가가 같이 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또 다시 발표했죠.
중동 전역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네. 도미노 현상이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르키 섬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요 원유 관련한 시설에 그거 대해서는 못합니다. 절대 네. 피해가 서로에게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 근데 이게 하르키 섬 공격이라는 건 사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첫 번째 인터뷰 시간이었나요? 그때 나오셔서 이 언급했죠. 섬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여기 공격하게 되면 굉장히 일이 커지는 거다. 너무 커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석유 시설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겁만 그래서 줬다 이거죠. 처음에 하르키 섬 공격했다고 했을 때 이거 일이 커지는 건가 싶었는데 네. 다행히도 네, 네. 관련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사 시설 네. 그리고 실제로 근데 사실 군사 시설도요 효과적으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 지하로 돼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거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도 여기에 대응해서 앞서서 저희가 네. 언급했었던 그 아랍에미리트 쪽에 집중되어 있는 미국 관련한 기업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 저장 시설을 공격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를 쭉 보면서 왜 중동 국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방어만 할까? 왜 공격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조금 생기긴 했는데 거기서 대해서 뭐 스스로 해법을 얻은 건 아니지만 이유가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화 나오는데도 답이 나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취약점이 두 가지죠. 네. 유전 시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어쩌면 더 중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관광. 아니요. 그럼요. 담수 시설. 담수 시설이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동은요 물이 더 비싸다니까요. 물 1리터가 석유 1리터보다 훨씬 비싸요. 그렇죠. 예, 물이 굉장히 비싼데 그게 물들을 수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입이야 뭐 생수 같은 것도 수입하기도 하지만 자기 생수들을 생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물들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세수하고 화장실 물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담수 시설이거든요. 담수 시설이 없으면 이쪽 지역은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담수에 의존하는 그 의존료가 70%고요. UAE가 90%고 까타르가 100%입니다. 네. 담수 시설만 때리면 이쪽 지역은 정말 석기 시대가 되죠. 그 담수도 그럼 진짜 중요할 텐데 저는 한 주말에 별별 또 다양한 그런 뭐 매체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네. 방어만 하지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공격하게 되면 이란이 더 큰 보복이나 예,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유전 시설, 담수 시설 다 공격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두바이나 이런 쪽에 있는 금융센터들 그렇지 않아도 외국 자본이 많기 때문에 그쵸. 공격이 가장 취약한데 거의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깔끔하게 이스라엘과 미국과 손잡아서 이 나라들이 이란을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미국도 이스라엘도 못 하고 있는데 아랍 국가들이 뭐 숟가락 더 얹은다고 그래도 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려면은요, 진짜 이란을 죽이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아랍 국가들 지상군 없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나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장기화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 그렇죠. 물보듯 뻔하게 연출이 될 텐데 뭐 담수 그리고 더불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중동 국가로 퍼져지게 네. 되면은 그쪽으로 향하는 이제 여행객들도 당연히 못 들어가게 될 거고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막힐 그런 상황을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게 중동 국가들의 입장이다라는 네. 내용들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에. 만약에 우리 석유 시설을 건드리고 우리를 코너로 물면 네. 세 가지 끝내버리겠다. 전력 시설, 네. 예, 그리고 담수, 네. 유전. 중동 나라에 만약에 제가 산다면 아니 미국 현지를 공격하지 왜 우리한테 그러지? 아니 미국 라는 현지까지 날아갈 미사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못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지금 주변 국가들이 두들겨 맞는 게 전부 다 미군과 관련된 그쵸.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바레인에서 최초로 뭐 걸프 국가에서 처음으로 이란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그 미군이 공격한 겁니다. 네. 바레인 극구 부인했잖아요. 네. 그 얘기 나오자마자 바레인이 우리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한 게 예, 그 미국이 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 상황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스타바의 첫 공식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모두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상대국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주말 사이에 테헤란을 또 공격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또 주요한 핵 과학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목표를 거의 뭐 이뤄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목표는 정권 교체에서 정권 교체를 물리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시위대들이 시위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혁명 수비대라든지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좀 와해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핵과학자는 이스라엘이 계속 노리는 거니까 그 일환이고요. 그 이제 정권 교체를 시민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자국민 중에서도 반정부 시위대가 워낙에 그동안에도 시위를 펼쳐왔기 때문에 그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테헤란을 공격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강경하게 이스라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초기 때와는 다르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완전하게 이스라엘 마음대로 체제에 대한 전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확실성이 지금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지금 뭐 테헤란 주민들의 90%가 다 피난가 있는데 누가 데모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데모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위에서 폭격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불가능해요. 전쟁 끝나고 나서 하는 일이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피해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느냐? 보도 통제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보도 통제, 그 아랍 국가들도 다 보도 통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폭탄 떨어진 사진 찍는 것을 뭐 인터넷에 올린다 그러면 처벌됩니다. 자국의 공격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리고 않도록. 이스라엘 언론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피해 상황을 잘 알려지지 않죠. 그럼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성희관 교수님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러시아 통신, 뭐 이란 통신 걸러서 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항상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그 피해 상황은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피해구나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 사진으로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들 그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저는 러시아는 못하는데 러시아가 좋은 게 러시아 그 텔레그램 이런 뉴스 그룹에 들어가면 그게 자동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우리말로, 영어로. 그래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상당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스라엘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텔아비브라든지. 지금 이란은 계속 네타냐후에 대한 살해 위협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반대로 모스타바에 대한 위협을 이스라엘에서 하니까 또 똑같이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진짜로 네타냐후를 정말 이란도 네타냐후를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싶죠. 그래서 최근에 며칠 사이에 네타냐후 죽었다는 소문이 아주 바닥에 퍼졌고 그래서 그 이 중에 하나가 네타냐후가 연설하는데 손가락이 6개처럼 보인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연설하는 게. 그래서 AI로 합성했다 뭐 이런 얘기가 네타냐후 드디어 뭐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랬는데 네타냐후가 어저께 그 딱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들한테 손가락도 보여주는 나 살아있다. 그래서 멀쩡한 거로 나왔죠. 근데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어저께는 그 스모트리치라고 이스라엘의 아주 극우파 정치인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죽었다는 소문이 막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 상에서는 심리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피해는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그것은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 국가들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5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그 더하기 기타 국가들에게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SNS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일이죠. 사실은 처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군함이 유조선을 호위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요. 제가 그때 동아일보인가 어디 인터뷰를 하면서 걱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못할 텐데 결국에는 그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한테 니네들이 직접 군함해가지고 니네들이 호위해라 그 말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나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미국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 피해가 더 크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해결책은 이라는 거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란과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그쵸. 하나입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다른 나라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뭐 스페인 전부 다 이런 나라들이 이란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연히 이란은 안 들어주겠죠. 그렇다 당연히 안 들어줄 텐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청해부대 나가 있으니까 그거 하자. 청해부대 우리 그거 하라고 나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청해부대도 굉장히 곤란스러운 상황이 되고요. 청해부대가 그 전에 그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힌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막 당장 발끈해가지고 이란이 우리에게 대단히 우리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해역 쪽으로 어떤 나라가 작전 구역을 넓히겠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란하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하고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란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이제 찾아야죠. 우리가 이란에 쓸 수 있는 지렛대가 뭔가를 찾아야죠. 레버리지가 있는지. 예, 왜냐하면 이란과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서로 같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뭔가를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재 때문에 못 해주는 거고 우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란에 대해서 매몰차게 거절 안 합니다. 우리나라 또 테헤란로도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 외교부가 이란에 아주 잘하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강영 아정동 국장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군함을 파견하지 군함 파견하면 않아도? 안 됩니다. 예, 파견하면은 이거는 파장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 같이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일본도 못 들어갈 겁니다. 일본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일본도 파견. 일본도 미국 말을 잘 듣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어떤 면 미국은 더 잘 듣는 나라인데 일본도 어렵고요. 그리고 중국은 안 합니다. 중국 어저께 당장 당연히 안 하겠죠. 당연히 안 하는데 그 중국을 거론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아하긴 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와 영국도 당연히 네. 파견은 안 할 거고. 그런데 그거를 어저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졌구나. 졌다. 네, 졌죠. 호르무즈 해협 혼자 못 여는 거예요. 그 강력한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못 열지 않습니까? 못 여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미란 전쟁은요. 전투에서는 미국이 완벽하게 이겼는데 큰 그림의 전쟁에 진 겁니다. 갈수록 질 수밖에 없어요.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4일 동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4일 동안 강력하게 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지도자들 제거하면 이란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것도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니까 이란이 두 가지를 항상 꾸준히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건들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국의 중동 증전 기지를 다 때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나면은 미국과 이란 전쟁이 아니라 중동전 확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런 말들을 계속 이란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란이 중동을 때린다더라 했을 때 코웃음 쳤어요. 니네 또 못 때릴 거면서 뭐 헛소리 하냐. 근데 전쟁 이번 시작하면서 두 개가 다 일어나 버렸잖아요. 준비 전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출구 전략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 그래서 미 해병대 2,500명을 지금 일본에서 데려오고 와서 뭐 작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전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측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르그 섬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하르그 섬을 장악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UAE하고 이란이 좀 싸우고 있는 섬이 3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로 들어오면 나가는 쪽이죠. 바로 들어오면 섬이 3개가 있는데 대툼부, 영어로 그레이트 톰부, 그 다음에 레서 톰부, 소톰부, 아부무사 이 3가지 섬이 있는데 이게 UAE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란이 1971년부터 여기를 장악해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UAE는 뭐 국제사회에도 호소를 하고 아랍 국가들이 UAE 편을 들고 이건 UAE 거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왔거든요. 여기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섬 3개를. 미국이 해병대가 들어온다면.
해병대가. 그러니까 그것도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르그 섬을 정복할 수도 점령할 수도 있지만 이 섬 세 개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할 때부터 계속 UAE 쪽에다가 이 섬 한 번 이때 해버린 게 어땠냐는 얘기가 물밑에서 있었어요. UAE가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뭐 안 한 거거든요. 할 수 있었으면 옛날에 했겠죠. 그런데 저는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는 쪽을 장악을 하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무주공산이어서 들어가면 그냥 깃발 꽂을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미 해병대 분명히 사상자가 나올 거고, 그러면 미국 여론 나빠질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해병대를 못 넣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어쨌든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 세 개의 섬을 장악하려고 할 거고, 네. 만약에 장악이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쪽의 봉쇄는 미국 쪽으로 그 키를 가지고 올 수 가려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근데 그 섬 세 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캐슈미라고 그 섬도 더 중요하거든요. 더 긴 섬. 네. 하려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럼 대규모 전쟁이 대규모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기전 가야 펼쳐지는 되고 미군 피해 엄청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 못 하고 해병대만 움직인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전에도 교수님이 하르그섬 공격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다 했는데 실제로 공격을 했기 했죠. 때문에 예. 미국에서는 지금 이렇다 출구 전략을 지난주부터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도 높게 우리는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공격을 더 네. 이어가고 있어서 이거를 정말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정말 좋은 대안을 마련하지 그러니까 제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하면 미친 짓인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는데 그걸 하니까 지금 그게 걱정이 되니까 뭔가 시너를 다 생각해 보는 거죠. 들어왔었을 때 해병대 2,500명가 뭐 하려고 그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조기 종전에 대한 가능성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멀어졌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셀프 종전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셀프 종전이라는 것은 종전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국이 공격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외 없이 제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이 공격을 멈출 거예요. 네. 그럼 일단은 조용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공격하는 상태에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이란은 공격한 상태에서는 휴전 협상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안 멈추니까 멈추면 돼요. 일단은 멈춰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비극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성인관 교수가 저한테 전해준 소식인데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6월절 명절까지는 하겠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6월절 명절이 4월 8일, 4월 9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6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단단히 먹고 4월 중순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월 중순. 네. 그러니까 원래는 K안에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일주일 줄 테니까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번 주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가.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이번 주에 제발 끝나라고 그랬는데 최소 일주일은 더 간다는 얘기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3, 4주 더 공격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얘기할 때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4월 15일까지 4월 그 6주제는 토요일까지는 하겠다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 생각해야 되고 이란은 우리는 더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란 우리 10년도 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10년도. 그런 이제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예. 우리는 못해요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란 쪽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란 방송을 좀 봤는데 네. 이란 쪽 친이란 쪽 인사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좀 솔깃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뭐 지금 이란의 미사일 시설을 다 때렸기 때문에 이란이 버텨봤자 그 미사일 쏘고 그러면 오래 못 건들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란의 모든 미사일 제조 시설은 지하에 있다. 지상에 있는 것들은 파괴됐다라고는 네. 하지만 지하에 있는 지하에 시설은 있다. 멀쩡하다. 그러니까 상상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헛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모사드나 CIA가 내놓은 미사일 숫자 맞는 거 봤냐? 안 맞는다. 저는 그 말이 선취됐어요. 우리의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네. 것을 예.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버티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버티면 이긴다고. 일단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3월 말, 4월까지는 간다. 이런 시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미국이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뭐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예, 이란은 얘기 안 합니다. 네. 이란은 우리는 장기전. 네. 장기전 준비되어 있다. 근데 부담이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한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미군도 또 죽었잖아요. 13명이잖아요. 지금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 그리고 공격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지에 있던 미군 공중급유기들 5대가 파괴가 됐거든요. 어떤 데에서 7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 가짜 뉴스라고 그러는데 가짜 뉴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이게 지금 중재국들도 있잖아요. 네. 뭐 오만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등등 이런 외교 채널이 지금 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란이 뭐 협상 안으로 내놓은 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안 받았다. 계속 그 얘기하는데 이란 쪽에서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말 잔치가.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일단 조금 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말을 바꾸니까 자꾸만 말을 바꿔요. 그런데 이란 쪽 말도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란 쪽 말이 더 낫다. 예. 조기 종전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곧 끝난다라고 해서 정말 곧 끝날 거라고 바보같이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라 가지고요. 네. 사람 잘 믿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마 중재 역할을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지금 푸틴은 굉장히 웃고 있다고 하던데요. 푸틴 행복하죠. 네. 생각해 보세요. 4월 11일까지 러시아 석유 제재 풀어줬잖아요. 네. 하루에 벌어들인 돈이 2,2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거고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우리는 죽자 살자지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 지금 전쟁 비용을 대주는 거냐.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유가가 올라간 걸 막아보겠다라는 고육지책인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뭐 1갤런에 이제 4달러 넘어갈 거고요. 네. 그리고 미군 피해자가 더 나올 거고 갈수록 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 키는 어떻게든 멈춰야 되는 그 주체인 미국과 이스라엘 쪽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쥐고 트럼프 있고. 대통령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속으로는 하고 싶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멈추게 될 텐데 그 다음에 멈춘 다음에 뭐 휴전이냐 종전이냐 그건 나중 얘기고요. 일단은 멈추는 게 유가에도 좋고 다 좋지 않습니까? 주말 사이에는 하마스 관련한 얘기도 막 나오고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도 뭔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네. 협의는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협의가 아니라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와의 협의예요. 헤즈볼라에 대한 무장 해제를 논의했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예, 원래도라면 작년 12월까지 레바논 정부가 책임지고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레바논 정부가 우리 못한다고 손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 헤즈볼라가 이렇게 강한 줄을 또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삐삐 사건 때문에 헤즈볼라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헤즈볼라 재건하려면 10년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헤즈볼라 위협이 다 끝났다고 다들 행복해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웬걸 이번에 지금 헤즈볼라가 다시 공격하는 거 보니까 헤즈볼라 공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쪽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방공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놀란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그동안 다시 재건한 거죠. 예. 조기 종전이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졌던 상황이라면은 이번 주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지금 네. 이 전쟁 상황에서 계속 미국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멈추기만을 좀 바랄 수밖에 없는. 네, 지금 우리는 상황이군요. 모든 눈과 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주는 게 제일 워낙에 깔끔합니다. 실리주의적인 사람이기는 해서 그 면에 있어서의 좀 생각의 변화가 좀 그 결론을 종전이라는 결론을 좀 만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또 뵐 것 같긴 한데 네. 부디 더 이상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3,000명이 넘는 사상자들이 발생을 해서 이 전쟁의 피해가 더 확대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는 일단 이번 주 내내도 이 중동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특집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안내가 될 텐데요. AI를 도입하고 나서 이 기업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리더분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냥 세미나만 하는 게 아니라 5성급 호텔 조찬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리더들의 네트워킹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강도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한스컨설팅의 한근태 대표님이 직접 실제 조직 현장에서 리더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전달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영상 안에 링크 통해서 오늘까지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